해운대중공업 군산조선소. GM 군산공장이 떠나면서 산업동맥이 멈췄던 군산이 대체 산업 채우기에 나섰다. 일부는 전기차 클러스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특구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 사업 내용과 속도로 조성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제재조 산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노후 단계에 있는 건설기계와 특장차, 농기계 등 특수 차량을 다시 제조하면 부가가치가 신제품 못지 않다는 것이다. 특수 차량의 재제조가 중고차보다 산업 연관 효과가 커 다른 지역에서도 재제조 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자동차를 포함한 특수 차량 재제조 수출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게 군산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전략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떠오르고 있는 재제조 산업을 들여다보고 조성 방안을 제시해본다. 경북 경산시의 한 건설기계 재제조 공장. 고장나거나 노후화된 건설기계 수백 대가 공장 마당에 가득 차 있다. 전국 각지에서 수집되거나 재제조를 의뢰받은 굴삭기, 휠로더 등 건설기계들이다. 이 공장에는 건설기계들을 분해해 분리된 엔진과 유압기, 버킷 등 주요 부속들이 부품별로 분류돼 정리돼 있다. 이들 기계들과 부품들은 새 제품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태어나는 재제조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건설기계들은 수집 분류,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거의 신제품과 같은 성능으로 재탄생된다. 재제조 산업이 단순히 고장난 기계들을 수리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친환경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제조 산업이란 노후 단계에 있는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해 분해와 재조립을 거쳐 신제품 수준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산업이다. 중고건설 장비와 자동차 등을 회수 분해하여 인증된 부품으로 재조립을 거쳐 신제품 수준으로 만들어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산업입니다. 재제조 산업은 사용된 제품이나 부품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원료나 재료를 사용하는 기존 일반 제조와 크게 다르다. 기존 재료를 가공해 완전히 다른 제품을 만드는 재활용과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제조 제품은 신제품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재제조 제품의 성능은 신제품의 80% 이상이다. 그러면서도 재제조 제품의 값은 크게 저렴하다. 신제품의 30에서 60%에 불과하다. 이것이 재제조 제품이 갈수록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다. 일단 재제조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신품과 거의 동일한 공정에서 제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품질과 성능은 신품과 동일한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그거를 그러니까 완성된 후에는 거의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그 부품단으로도 시험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조립된 제품에 대해서도 시험 평가를 하는 차원으로 하면서 이제 품질과 성능을 보증할 그럴 계획입니다. 재제조 산업에 일찍 눈을 뜬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제조사별로 재제조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미국 캐터필러사는 미국 35개 주, 해외 15개국에서 68개의 재제조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8,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스웨덴 볼보사도 자국은 물론 미국, 일본, 브라질, 프랑스, 중국 등 7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 2015년에는 방글라데시와 인도에 공장을 추가로 건설했다. 일본 고마츠사도 인도와 중국, 러시아 등 11개 사업장에 5,700여 명이 재제조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도 재제조 산업에 눈을 돌려 2015년까지
우리 돈으로 8조 원, 500억 위안을 투자해 엔진 80만 대, 기계 설비 20만 세트를 재제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해외 국가의 제재조 산업이 유명 제조사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미 판매된 물량이 많아 자사 제품을 재제조하더라도 충분한 수익 구조가 나오기 때문이다. 해외 제재조 산업 시장 규모를 보면 미국은 430억 달러, 유럽은 390억 달러로 각각 추산된다. 제재조 산업은 생산자가 제품의 폐기 단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재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환경 정책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는 현재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제재조 산업은 지난 2005년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토대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신제품 제조 중심으로 발전해 제재조 산업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자동차와 건설기계, 농기계 등 신제품이 보급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제재조 산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재조 산업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재조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12년 1,020억 원에서 2018년 4,380억 원 규모로 81%나 급증했다. 특히 상용차와 건설기계, 농기계 등을 포함하면 1조 3천억 규모로 추산된다. 오는 2025년까지 2조 7천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기준으로 제재조 시장 규모는 미국이 약 430억 달러, 유럽이 390억 달러인데 국내는 11억 달러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 11억 달러인 것을 제재조 협회에서는 2025년까지 그 규모를 25억 달러로 높이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재조 산업의 가치에 눈을 뜨면서 국내 각 지역마다 전문단지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재조 산업에 가장 빨리 눈을 뜬 것은 경북 경산시다. 경산시는 지난 2018년 건설기계 전문 제재조 단지를 경산지식산업지구 9만 9천 제곱미터에 조성해 14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연간 5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경산 건설기계 전문 산업단지에는 굴삭기와 휠로더, 지게차 등 각종 건설기계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고소작업차와 크레인, 캐터필러사의 대형 휠로더만을 전문으로 재제조하는 업체도 있다. 저희들은 캐터필러, 불도저, 로더 재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로서 지금 요 과정이 불도저 하체 재제조하는 과정입니다. 72톤 나오는 불도저로서 신품으로는 약 한 2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제조를 해가던 과정에서 마치게 되면 4억에서 한 5억 정도 그 값어치가 나갑니다. 또 유압 실린더와 분브라켓, 선외 감속기 모터 등 건설기계 부품을 전문적으로 재제조하는 업체도 있다. 이처럼 경산단지가 건설기계를 체계적으로 재제조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은 물론 전국의 제재조 물량이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 건설기계 제재조 업체는 자체 품질 검증 공정을 따로 갖추고 있을 정도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제재조 전문 경산 제재조 전문단지는 총 14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이 중에서 1개 기업이 또 일본 기업이기도 합니다. 유압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메인 컨트롤 밸브, 그다음 유압 실린더, 유압 모터 이런 그 중요한 엔진 이렇게 중요한 그 핵심 부품들까지 전부 다 여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산의 제재조 산업 전문단지의 부가가치가 알려지면서 이를 조성하려는 지역들이 늘고 있다.
호남에서는 전남 나주시가 먼저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남평 농공단지 11만 2천여 제곱미터의 제재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입주업체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도 김포화군 5산업단지 16만 5천 제곱미터에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단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5에서 6만 제곱미터가 넓어 그만큼 대규모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제재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까? 한마디로 신제품 산업 못지않은 부가가치와 산업 연관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우선 자원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신품의 원재료와 에너지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해 친환경적이다. 제재조 제품은 신제품의 97%를 회수하고 CO2 배출량은 단 6%에 불과하다. 제재조 제품을 만들 때는 일단 사용했던 부품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 또 거기에 또 제조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자체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서 환경 친화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탄소도 많이 배출 안 하는 그런 지극히 환경 친화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제재조 산업의 주요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해 3배 이상이나 높다. 인력 수요가 매출 10억 원당 제재조 산업은 8명인데 비해 제조업은 3명에 불과하다. 일반 제재조업은 8억 원당 1명의 고용 효과가 있지만 우리 제재조 산업은 3억 원당 1인의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반 제조업에 비하면은 3배 수준에 가깝고 대기업과 동반 협력은 물론 산업 연관 효과도 크다. 제재조 산업은 대중소기업 간 기술 품질 관리 등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대기업은 AS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단종 부품을 제재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습득하고 대기업 브랜드를 활용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제재조 산업은 노후 부품을 가공하고 대체해야 해서 거의 신제품 생산이나 마찬가지로 각종 산업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부품의 가공 생산을 넘어 보장과 기계 설계 분야 등도 함께해야 한다. 제재조 과정은 신품의 생산 과정과 거의 비슷하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현대건설기계나 두산인프라코아 이런 데서 동남아시아 시장 같은데 신품을 팔려고 해도 신품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제재조된 제품이나 아예 중고 부품들을 동남아 시장에서 많이 원하고 그걸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맺는다면은 이 제재조가 적합하지 않느냐. 물가 안정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 제재조품의 성능은 신품의 80% 이상을 보이면서도 가격은 30에서 60%밖에 되지 않아 가성비가 좋다. 만약에 제재조 부품으로 이루어진 완성품에 대해서는 신품의 약 80%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완성품에서는 80%?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부품단에서는 거의 신품하고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는 부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 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재조 산업단지 조성에 군산시와 지역 기업들이 발벗고 나섰다. 제재조 산업이야말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GM자동차 군산공장 등 대기업이 철수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언제 철수할지 몰라 불안한 대기업 위주의 지역 산업 구조를 지역의 뿌리박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더없이 적절한 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제조하고 재가공하는 고용 인력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행정적으로 수출에 대한 유통 매니저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기계들 새롭게 만들어내고 또 부품을 조립하고 부품을 교체하고는 그런 새로운 고용 인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군산시가 건설기계 농특장 분야의 자동차 종합 복합단지의 수출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최대 2,000에서 3,000명 정도까지의 고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와 대학 등 지역사회는 정부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시의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다. 지금 군산의 이 최적의 좋은 조건을 지금 열심히 알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제재에서 농기계하고 건설기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건설기계는 우리 군산이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는 익산과 김제에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협약해서 한다고 하면 군산이 최저 적기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50여 개 중소기업들은 한국건설기계 제재조협회 중부권 지회를 결성해 복합단지 조성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복합단지에 중고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와 농기계, 특장차의 제재조 산업과 수출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군산대 링크사업단과 협력해 전국의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PFT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에는 군산대에서 열린 대학과 지역산업 연계 모델 발표회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군산대는 제재조 산업을 지역과 협력 모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관련 기업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고차는 물론이고 건설기계와 특장차, 농기계 등을 제재조하고 수출도 할 수 있는 복합단지가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여기에 제재조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그런 고유 아이템, 독자 아이템을 만들어서 저희 운암기공만의 기술로서 한 가지, 두 가지의 고유 아이템을 만들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같이 직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매출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제재조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 동력인 매출처를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재조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저희 회사에 지금 기존 조선인프라코아에 거래하고 있는데 생산 캐파가 지금 저희들이 남아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량이 추가로 발생이 되면은 현재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될 거로 예상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는 관련 기업들은 물론 도의원과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있어 지역사회 전체가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군산 중고자동차 복합 수출단지 조성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우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자동차 공장 철수로 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단지가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도 있다. 이 건설기계, 특장차, 농기계 이 제재조 시장이 오면은 제조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게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이게 건설기계, 특장차가. 이건 지금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역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도 충분히 사업성이 가능한 거고 저희 군산에 그래서 최초로 이 인증센터가 들어오면은 전국 수출하는데 저희 새만금이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은 군산 지역이 제재조를 포함한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성공 조건을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군산과 익산, 김제 등 도내 지역에 자동차와 건설기계, 농기계와 특장차 제작업체와 부품 협력업체들이 400여 곳이나 되는 등 제재조 산업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 군산 산업단지 관련 부품업체들이 산재해 있고 김제에는 특장차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도내 200개 관련 업체들은 제재조 수출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와 입지, 내용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겠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제재조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 복합단지 조성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인 만큼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수출할 수 있는 최적의 SOC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SOC 시설이 육지와 바다, 하늘 등 3차원으로 연계돼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새만금도로, 철도 등이 사통팔달로 연결됐고 새만금 신항이 건설되고 있고 국제공항 건설 추진도 가시화되고 있다. 갈수록 늘고 있는 제재조 제품의 수출과 비즈니스에 적합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넓은 부지 확보가 수월하다. 대규모로 조성된 새만금 같은 산업단지 중 일부를 활용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복합단지 조성 면적을 모두 38만여 평으로 이 가운데 1단계 사업 면적을 25만여 평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단지라는 거대한 그 부지를 가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부지 비용이 싸다고 전부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기업하기에 상당한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기술 인력 확보도 수월하다는 점도 있다. 폐쇄된 GM 자동차 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활용할 수 있다. 군산 복합단지 조성에 다른 지역의 기업들의 관심도 높다. 군산 새만금의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공장을 옮기고 투자하겠다는 업체들이 줄을 서고 있다. 이미 투자 의향서를 낸 업체들이 전국에서 20곳에서 30곳이나 된다. 전국의 상당수 제재조 업체들은 군산 복합단지가 생산과 유통, 수출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성되면 군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재조 업체들이 집접되어 있는 경북 경산이나 전남 나주 등 전국의 관련 업체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국내외 수출업체와 바이어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의 인증과 수출 기능 등이 체계적으로 갖춘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면 투자와 참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을 군산 새만금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수출업체들도 군산 복합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으로 귀화해 건설기계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강산 대표는 군산의 수출 물량이 많고 수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활동 거점을 대구에서 군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제재조 건설기계 수출 물량을 현재 100여 대에서 300여 대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수출하려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재조 업체들로부터 물량을 확보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군산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장비들은 그쪽에서 이제 하여튼 모여서 그리고 그쪽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건 또 한 가지는 그쪽에서 장비를 사가고 일로 보내오게 되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까지 싣고 올 필요는 없고요. 그 주위에서 이제 발이 이제 선적할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있다라는 것은 아마 제일 유리한 점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제재조 업계로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군산 수출 복합단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할까? 우선 중고차와 건설기계의 완성품과 부품의 성능을 인증하는 공인인증센터가 들어서야 한다. 제품이 인증돼야 국내는 물론 해외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품단에서의 그 시험실 시험을 우리가 수행해서 보장해 주는 거하고 그리고 실차 시험을 통한 실차 상태의 부품의 성능 평가 그리고 또 저희가 신뢰성 평가센터가 있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통해서 제품의 신뢰성을 보증할 그럴 계획이고요. 또 수출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수출입 바이어들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건설기계 제재조 협회는 2025년 16억 달러 규모가 수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설기계 제재조 제품의 한 대당 수출 가격은 27,000달러로 승용차 3,000달러에 비해 9배 이상이다.
이 같은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출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특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출 물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승용차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상당량의 거래량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설기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 오프라인상에서의 유통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향후에는 4차 산업혁명의 IoT 기술과 연계돼서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것이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생산 인력과 수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숙련공은 물론 수출입 관련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제조업체와 지역의 대학 및 직업훈련 기관의 협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군산대 링크사업단이 분석한 중고차 복합 수출단지의 일자리는 1단계 사업 조성 후 3차년도까지 직접 고용과 유발 고용을 합해 모두 5,500여 명으로 보고 있다. 건설기계 분야가 3,200여 명, 승용차 분야가 2,300여 명이다. 일자리는 건설기계 분야가 승용차에 비해 많고 증가폭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력 양성 시스템도 건설기계 분야와 승용차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군산대학이 중심이 돼서 대상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군산대학이 하고 또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영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 예를 들면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이라든지 지아트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해서 군산대학이 주도적으로 인증기관 역할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단지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대 링크사업단의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계획안에 따르면 모두 38만 평 규모로 짜여져 있다. 1단계는 승용차와 건설기계 중심으로 2022년까지 25만 평, 2단계는 특장차 및 농기계 분야로 8만 평, 3단계는 각종 지원시설로 2024년까지 5만 평이 각각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는 단순히 중고차 매매와 수출단지를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수출은 물론 중고 건설기계의 품질을 높여서 고가로 수출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기계 제제조 산업과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대 링크사업단의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사업화 계획안은 이 같은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중고차와 건설기계 제제조 제품의 수출은 갈수록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복합단지 조성 이후 1차년도에 제제조 건설기계 완성품은 1,963만 달러, 2차년도 5,354만 달러로 2.5배, 3차년도에는 9,281만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기계 제제품 수출은 중고차 1차년도 2,382만 달러, 2차년도 5,197만 달러, 3차년도 8,446만 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차년도부터 중고차 수출액을 추월할 것으로 보았다. 그만큼 중고차와 건설기계의 수출 전망이 밝고 중고차에 비해 건설기계의 수출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이런 건설기계 자체의 수출뿐만 아니라 이게 재제조와 연계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건설기계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재제조와 연계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은 특히 군산 경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는 단순한 중고차 수출 단지로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도내에 산재한 자동차 협력업체와 건설기계, 특장차,
농기계 관련 업체를 망라한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경제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전국 단위의 건설기계, 특장차, 농기계 제재조 수출 복합단지로 육성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 친화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재조 산업이야말로 대기업 철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제재조 산업은 알려지지 않은 숨은 뿌리 산업이요, 알짜 산업이다 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